내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온 걸 환영해.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 트릭스터 리카앱을 해볼게. 이 애니는 코구로 아케치가 만든 소년 탐정단 이야기를 다뤄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설 탐정단이지. 어느 조사 도중 소년단 멤버인 하나사키 켄스케가 이상한 기억상실 소년 요시오 코바야시를 만나게 돼 그는 독특한 불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케이스 해결 능력에 감탄한 하나사키는 코바야시에게 소년 탐정단에 들어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자고 권유해. 대신 하나사키는 코바야시가 불멸을 끝낼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 처음엔 관심 없던 코바야시도 마지못해 하나사키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 사람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지만 점점 소년 탐정단을 존경하고 동경하게 되지. 게다가 이 애니는 아케치와 소년 탐정단 멤버들이 좀 20면상의 악마라는 그림자 같은 위협과 싸우면서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들으니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그럼 편하게 앉아서 즐겨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줘. 하나사키 켄스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야. 3배젠의 소년 탐정단 멤버로 크고 작은 사건을 맡아 해결하는 사설 탐정이지. 어느 날 밤 길 건너편에서 한 여성이 두 남자에게 공격당하는데 하나사키가 제때 도착해 납치를 막아내. 처음엔 그의 등장에 두 남자가 여성을 놓고 싸움을 벌이던 중 결국 도망가면서 여성을 남겨둬. 한편 10대 소년 요시오 코바야시는 목을 유리 조각으로 찔러 자살을 시도하지만 유리가 부서지면서 실패해. 살아있는 걸 확인한 코바야시는 절망하며 죽음을 갈망하지. 몇 분 후 하나사키가 두 남자와 싸움을 끝내고 여성이 안전한 걸 확인한 뒤 나중에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네줘. 다음날 도시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기계 로봇을 풀어 시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줘. 다른 곳에서 소년탐정단 창립자 코구로 아케치가 차를 타고 특정 장소로 이동 중이야. 그 와중에 탐정단 멤버 이노우에가 운전하고 두 사람은 여성 형사 나카무라에게서 도시 내 로봇 관련 정보를 받지. 나카무라 형사는 아케치에게 로봇 사건 해결을 의뢰하지만 아케치는 이미 로봇 존재를 알고 있어 다소 놀라워해. 곧 나카무라와의 대화가 끝나고 이노우에는 아케치를 고층 빌딩 바로 앞에 내려줘. 한편 하나사키는 탐정단 멤버 노로가 조종하는 기계부엉이 도움을 받아 쫓는 추격전을 시작해 노로는 하나사키가 찾아야 할 대상의 위치까지 갈 길을 알려줘. 추격 도중 노로는 아케치가 도착한 건물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뒤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아케치에게 전달해. 하지만 비밀번호 덕분에 아케치가 건물에 들어가고 거기서 로봇 상황을 분석하려는 기술 요원들을 만나게 돼. 곧 아케치가 총을 꺼내서 기술 요원 하나를 겨누는데 로봇은 그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려고 미끼로 쓴 것 같아. 아케치가 수십면 인간으로도 변장한 기술 요원을 포함해 총을 겨누자 나머지 기술 요원들은 겁먹고 전부 도망쳐버려. 그때 수면 인간이 가스를 터뜨려 아케치의 시야를 막고 가스가 거치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가. 한편 하나사키는 계속 추격 중인데 알고 보니 멜로디나라는 암컷 개를 쫓고 있어. 시간이 좀 지나 하나사키가 개를 따라잡지만 개는 잡히기 전에 폐가로 도망가 버려. 그 사이 아케치는 이노에게 자신의 임무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엔 완전 망쳤다고 털어놔. 이후 이노우는 수면 인간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 썼을 만한 최적 경로를 예측해보려 해. 몇 분 뒤 아케치는 식당에서 남자와 마주해 테이블 밑에서 총을 겨눠. 그 남자가 도시 내 로봇들의 행동을 책임진 인물임이 드러나고 아케치는 그의 지시를 받아 좋아하는 차를 대접받아. 다른 곳에서는 하나사키가 폐가에 도착해 개가 코바야시에게 신음하는 걸 발견해. 몇 초 후 코바야시는 하나사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개는 듣지 않아. 오히려 개는 코바야시에게 돌진했다가 코바야시의 보이지 않는 방어막에 맞아 죽고 말아. 개가 죽자 코바야시는 하나사키에게 경고했다며 소리치고 몇 층이나 뛰어내려 폐가를 떠나 하나사키는 코바야시가 뛰어내리는 걸 보고도 믿기지 않아. 하는데 코바야시는 안전하게 착지하고 도망가. 한편 아케치와 그 남자의 만남은 끝나고 둘 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마무리해. 코바야시는 안전한 곳에 도착해 총을 입에 대고 방가쇠를 당기지만 죽지 않아. 총알에 목이 막혀 뱉어내는 거지. 그날 늦게 나카무라 형사가 로봇을 무사히 회수했는데 로봇에 폭발물이 없다는 걸 알고 화가 나 있어. 해질 무렵 하나사키가 코바야시가 있는 곳에 도착해 말을 걸려 해. 코바야시가 하나사키를 발견하자 또다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해. 곧이어 하나사키도 빌딩에서 뛰어내려 착지를 돕는 도구를 사용해. 그 후 하나사키는 코바야시를 계속 쫓아가고 코바야시가 지쳐 달리기를 멈출 때까지 계속돼. 그리고 하나사키가 소프트 드링크를 코바야시에게 겨누는데 코바야시의 방어막에 음료수가 반으로 갈라져 버려.
이 상황이 재밌어진 하나사키는 방엄하게 밀려 땅바닥에 넘어져 버려. 어두워지자 하나사키가 코바야시 바로 옆에 음료수를 떨어뜨리고 둘은 코바야시의 능력에 대해 대화를 나눠. 대화가 끝나갈 무렵 하나사키가 멀리서 폭발음을 감지해. 폭발 현장으로 향하며 하나사키는 코바야시 옆에 지갑을 두고 급히 떠나버려. 가는 길에 이노우와 노로와 통화하며 앞서 말한 경로에 대해 이야기해. 하나사키는 쉬운 면인간이 뭔가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지만 이노우는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해. 하지만 하나사키는 이노우 말을 무시하고 폭발 현장에 도착해 불 속에 갇힌 민간인을 구하려고 해. 한편 코바야시는 현장 바로 앞에 도착하고 이노우도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해. 현장 안에서 코바야시는 쓰러진 하나사키와 도움을 청하는 남자를 발견해. 코바야시가 남자를 도울 수 없자 남자는 화가 나서 렌치를 꺼내 코바야시를 겨누지만 렌치는 부서지고 말아. 그 때문에 남자는 깜짝 놀라 코바야시의 능력에 공포를 느껴. 곧이어 하나사키가 의식을 되찾고 남자를 불 속에서 구해내. 남자가 무사히 건물에서 나오지만 하나사키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코바야시와 하나사키를 모욕하며 도망가버려. 몇 분 뒤 하나사키가 코바야시에게 소년 탐정단에 들어올 기회를 주겠다며 들어오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이게 발단이 되어 하나사키가 이름을 듣고 코바야시를 흔들어 보려 하지만 방엄하게 밀려 땅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져. 그때 도착한 이노우가 오해해서 코바야시가 하나사키를 공격한 줄 알고 총을 겨누지. 결국 코바야시가 미쳐서 이노우의 기계다리를 박살내고 도망가버려. 다음날 아케치는 나카무라 형사에게 50년인간이 노리는 게 뭔지 알아내려 추가 요금을 청구해. 한편 코바야시는 혼자 쓰레기 더미에 누워 손에 난 상처를 확인해. 며칠 뒤 한 여자가 아케치 사무실에 찾아오지만 아케치가 없어서 이노우와 하나사키를 만나게 돼. 여자는 남자친구가 협박 편지를 갖고 있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한다며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해. 편지는 남자친구 책상에서 찾았지만 편지가 누구에게 온 건지 전혀 모르겠대. 여자와 만난 후 하나사키는 사건을 맡아 멀리 떨어진 옥상에서 남자친구를 몰래 감시해. 감시 중에 이노우가 통화하며 남자친구에게 이상한 점이 있냐 묻자 하나사키는 잘 모르겠다며 직접 만나 얘기해보겠다고 답해. 남자친구는 길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하나사키가 음식 주문하러 식당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대화하며 수상한 점은 못 느끼고 그걸 이노우에게 보고해 당시 이노우는 학교에 있었어. 이노우랑 통화하면서 하나사키가 말하길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협박 편지를 보낼 얼굴이 아니래 3세 순수해 보인대. 이노우가 그 얘기 듣고는 농담처럼 다시는 하나사키한테 의견 묻지 말라며 우습. 하나사키가 밥값 낼 때 지갑이 없단 걸 깨닫고 누군가 돈 좀 빌려줄까 제안함. 한편 코바야시는 쓰레기통 뒤져서 남은 음식 찾다가 자판기 앞으로 도착함. 이 시점에서 하나사키는 배고픈데 지갑도 없으니 난감한 상황에 빠짐. 몇 분 뒤 코바야시가 하나사키 지갑에서 돈 꺼내 자판기 음식 사서 자리에 도착함. 하지만 코바야시가 먹으려는데 음식 용기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음식이 바닥에 쏟아짐. 그리고 그걸 옥상에서 지켜보던 하나사키가 웃음. 몇 초 후 하나사키가 옥상에서 내려와 코바야시한테 미션 같이 하자 설득하지만 코바야시는 가버리라며 거절함. 그 와중에 하나사키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받고 코바야시를 설득해 그 사람 뒤를 쫓도록 함. 길을 따라가던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고층 빌딩에 도착해 배달을 맞고 경비가 그를 들여보냄. 다른 한편 하나사키와 코바야시는 그 남자를 따라잡으려 하고 가는 길에 하나사키가 코바야시에게 궁금해져서 그의 과거와 능력의 기원에 대해 물어봄. 코바야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하고 아케치가 협박 편지의 냄새가 이상하다고 정보를 덧붙임. 아케치는 편지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 하고 노로도 그 남자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동의함. 아케치는 단서가 너무 뻔해서 그 남자한테 바로 연결되는 건 이상하다고 말하며 진짜 범죄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분석함. 잠시 후 코바야시와 하나사키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빌딩에 도착함. 빌딩에 들어가려다 경비 때문에 고생하지만 이노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하나사키를 구해줌. 코바야시는 갑자기 사라지는데 뒤쪽에서 건물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러 간 것임. 몇 초 뒤 코바야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음식을 훔쳐먹음. 빌딩 안에선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케이터링 음식 준비됐다고 알림. 잠시 후 하나사키가 코바야시 위치로 와서 냄비에서 음식 먹고 있는 걸 발견함. 코바야시는 음식을 먹자마자 뱉으며 냄비 안에 먹으면 안 될 게 들어있다고 말함. 곧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타나 코바야시가 자기 음식을 먹은 걸 알게 됨. 하나사키가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며 왜 독을 넣었냐고 남자친구에게 따짐. 하나사키가 이 혐의를 제기하자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하고
상황을 전혀 모르는 표정이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주인보다 자신이 행사에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모두에게 알칼리 온천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리고 싶어서였다고 밝힌다. 몇 분 후 하나사키는 코바야시와 함께 그 여자를 찾으러 떠난다. 300. 남자친구가 편지의 배우가 아닐 거라고 의심해서다. 한편 이노우에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서 물을 생산하게 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후 여자가 협박 편지와 음식 독살로 남자친구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고 전한다. 이노우에가 남자친구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는 이노우에를 믿지 않고 여자친구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물을 마시지만 곧 쓰러져 심한 중독 증세를 보인다. 잠시 후 빌딩에서 행사가 시작되고 KT가 진행자에게 그 물을 권한다. 진행자가 물을 마시려는 순간 하나사키가 도착해 진행자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마시는 걸 막아낸다. 그 후 여자가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사키가 쫓아가 그녀의 탈출을 막는다. 하나사키가 여자를 붙잡자 그녀는 땅에 쓰러지고 그는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 시점에도 여자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거짓말하지만 하나사키는 그녀 얼굴에 진실을 들이민다. 그날 저녁 사건이 해결된 후 하나사키는 보스 아케치와 코바야시의 미래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그날 밤 코바야시는 평소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볼일을 보고 있다. 다음날 하나사키는 코바야시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 안전거리를 측정하려 시도한다. 그 후 코바야시는 건물 밖으로 달아나려 하지만 아케치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그 결과 코바야시의 방어막이 아케치의 담배 끝을 살짝 베어낸다. 그 뒤 아케치는 자리로 가며 코바야시에게 탐정 소년단의 일원이 된 만큼 규칙을 설명한다. 아케치가 코바야시에게 규칙을 설명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케치를 찾는다. 할머니와 대화 몇 분 만에 그녀는 아들이 3일째 실종됐다고 밝힌다. 또 남편 병간호 때문에 신경 써야 한다며 아들 네모토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유명인이라고 덧붙인다. 대화가 끝날 무렵 아케치는 아들의 동료들에게 물어봤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들이 친구가 없고 대부분 집에만 있다고 답한다. 그 후 코바야시는 고객에게 무례하게 죽음을 암시하며 문제에서 도망치라고 말한다. 몇 시간 후 이노우에는 코바야시와 그의 차를 불러 고객에 대한 태도를 경고하며 무례한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날 늦게 이노우에는 학교에서 탐정 나카무라를 만나 할머니 아들 네모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 노로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네모토가 실종 전 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집에서 500m 이상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알아낸다. 또 노로는 네모토가 친구와 교류가 없었고 휴대폰도 항상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노우에에게 말한다. 네모토를 찾는 중 하나사키는 도시 속 군중 속을 돌아다니며 네모토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잠시 후 그는 이노우에의 차로 돌아와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그 와중에 코바야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이노우에는 즉시 화가 나 코바야시가 팀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심한다. 결국 분노한 코바야시는 거리로 달아나고 하나사키는 몇 분간 찾아다니다 그를 발견한다. 하나사키가 코바야시를 찾은 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려 한다. 그때 근처 남자가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 경고하고 하나사키가 네모토에 대해 묻자 남자는 대답을 거부한다. 곧 하나사키는 돈을 대가로 남자에게서 정보를 얻어내고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면 누구든지 받아주는 수상한 건물을 알아낸다. 노로에게서 건물에 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한 후 하나사키는 코바야시 이노우에와 함께 조사를 위해 그 건물로 향한다. 건물에 들어가자 리셉션 직원은 거주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 하나사키가 계속 정보를 요구하자 보안 요원들에게 쫓겨 건물에서 끌려 나온다. 몇 분 후 하나사키와 코바야시는 울타리를 타고 몰래 건물에 다시 들어간다. 본 건물에 들어간 후 노로는 부엉이 드론으로 거주자 얼굴 인식을 시도하고 이노우에는 나카무라 탐정이 준 실종자 명단과 일치하는 인물임을 알아낸다. 건물 안에서 코바야시는 벽에 기대려다 거주자 방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하나사키는 방 안남자를 신문할 기회로 삼지만 남자가 하나사키가 방에 있는 걸 발견하고 보안에 신고한다. 하나사키는 보안에 잡히지 않으려고 현장을 벗어나고 그 사이 한 노인이 그들을 방으로 들인다. 잠시 후 하나사키는 노인에게 네모토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 있냐고 묻는다. 몇 분 후 노인은 네모토가 3일째 실종됐다는 걸 알고 네모토가 체력 테스트를 받게 될 거라고 알려준다. 체력 테스트는 새 입주자가 건물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신체 검사이며 하나사키는 이 정보를 듣고 노인 방을 나와 신체 검사가 이루어지는 실험실로 향한다. 가는 도중 하나사키는 한 노인이 강제로 진정제로 제압되어 실험실로 끌려가는 걸 목격한다.
실험실에 도착한 하나사키와 코바야시는 과학자들이 신체 검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중요 장기를 적출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하나사키가 연구소에 있어서 경비들이 코바야시와 하나사키를 에워싸지만 코바야시는 장치를 이용해 이노우에게 건물 수석 과학자의 얼굴을 보여줘. 이노우가 쿄모토 즉 수석 과학자의 심원을 확인한 후 쿄모토가 과거 나카무라 형사가 찾던 법의학자라는 걸 알게 돼. 곧 하나사키가 문을 열어 부엉이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 잔인한 실험 장면을 녹화할 수 있게 돼. 그 연구소 영상은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영상을 본 주민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쿄모토가 하나사키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경찰이 몇 초 만에 건물을 둘러싸 고디노에는 건물에서 도망치려던 네모토를 찾아내고 시간이 지나 네모토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줘. 몇 시간 후 나카무라 형사는 기자회견에서 쿄모토의 범죄 행위를 생중계로 폭로하며 경찰이 그의 범죄와 무관하다고 최종적으로 부인해 다음날 아케치가 코바야시의 회사 가입을 승인하고 하나사키는 그걸 보고 꽤 기뻐해. 며칠 후 이노우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카츠다를 위해 학교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돼. 한편 나카무라 형사는 동료 미야니시와 함께 순찰 중인데 두 사람은 도로를 달리다가 다른 경찰관이 사고 난 지점에서 멈춰.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경찰관이 차에서 끌려 나오고 나카무라는 그 옆에 놓인 테이프를 발견해 테이프를 집어든 순간 그녀는 스무 얼굴 20 페이시지 이번 사고에 관련됐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임을 직감해. 몇 시간 후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자기 위치를 찾아내서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하나사키에게 전화해. 몇 분 뒤 아케치는 하나사키와 통화하며 그의 등교 활동에 대해 질문해. 대화가 진행되면서 아케치는 하나사키에게 반드시 그 달에 지정된 날에 학교에 가야 한다고 강조해. 이 시점에서 하나사키는 새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케치는 수업이 끝난 뒤에야 알려주겠다고 약속해. 하나사키와의 통화 후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이제 회사 멤버가 됐으니 자신 말에 따르라고 말해. 코바야시가 약간 저항하려 해도 그때 있던 나카무라 형사가 코바야시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거라고 협박해. 이제 코바야시는 자신의 자리가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케치 말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 다음으로 아케치, 나카무라, 이노우에, 코바야시는 모두 회사에 모여 나카무라가 전에 발견한 사고 현장의 장치를 분석하려고 해. 알고 보니 사고에 같이 타고 있던 선임 경찰 칸다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나카무라는 이 정보를 아케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 또한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던 생존 경찰관 이마이즈미는 테이프를 차에 둔 범인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여. 하지만 아케치가 테이프를 재생하자 나카무라와 다른 이들은 칸다 경관이 영상에 등장하는 걸 보고 아케치가 뭔가 안 하면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 영상이 끝나기 전에 아케치는 주원면상임을 확인하고 나카무라는 화가 나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처리하려 해. 아케치가 나카무라 형사에게 일을 맡는 걸 허락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수락해. 한편 하나사키는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사건에 합류하기 전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시간을 확인해. 현재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노우에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이용해 영상을 떠올리고 칸다 경관이 시청자에게 전하려던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해내. 이노우의 추론으로 암호를 풀고 그 과정에서 위치를 알아내. 알고 보니 그 위치가 바로 배급 채널이었어. 그리고 이 사실을 나카무라 형사에게 알리자 그녀는 미야니시에게 즉시 그 위치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명령해. 몇 시간 후 코바야시와 이노우에는 배급 채널에 도착해 현장을 조사해. 코바야시와 이노우의 바로 아래에는 경찰들이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있어. 그 와중에 이노우에는 깊이 생각하다가 유훈면상이 칸다 경관의 메시지를 간과할 리가 없다는 걸 깨달아. 곧 이노우에는 하나사키와 통신 중 신호를 읽고 코바야시와 함께 임무를 계속 진행해. 신호를 잃은 지 몇 분 후 이노우에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위장술을 써서 침입자들이 그들을 못 보게 막아. 한 남자가 담배꽁초를 땅에 버리려는데 그게 코바야시의 보호막에 닿아 반으로 쪼개져 버려. 결국 두 남자는 하나사키와 코바야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노우에와 그들과의 전투가 시작돼. 게다가 이노우에는 휠체어에 앉아 싸우는데 코바야시는 아무 도움도 안 줘. 곧 이노우에는 땅에 쓰러지고 말아. 이때 두 남자는 코바야시가 이노우에를 도우려 하지 않는 것에 충격받고 코바야시를 위협한 후 몇 초 만에 현장을 떠나 몇 분 후 이노우에는 의식을 되찾고 자신과 코바야시가 완전히 밀폐된 곳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돼. 곧 코바야시는 자신들을 가둔 벽을 부수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해. 몇 번 시도 끝에 포기하고 바닥에 앉아버려. 이 모습을 지켜본 이노우에는 코바야시가 쉬는 걸 보고 빡치지만
코바야시는 상황에서 자신은 쓸모없다고 조롱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물이 점점 들어와 코바야시와 이노우에를 궁지에 몰아넣어 병원에서는 아케치가 이마이즈마 경관을 신문하는데 나카무라 형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딱 닫아버려. 이마이즈마와 신문 몇 초 만에 아케치는 거칠게 나와 그의 목을 조르는데 그가 수인면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야. 곧 대화가 끝나고 이마이즈마는 아케치에게 수인면상으로부터 메시지가 있다고 알려줘. 얼마 전 이노우에는 학교 친구 카츠타와 잔디 테니스를 쳤고 게임을 하다 갑자기 인생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현재로 돌아와 이노우에는 배급 채널에 갇혀 물이 차오르는 곳에서 그 약속을 떠올려. 지금까지 코바야시가 벽을 부수고 자신과 이노우에를 구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노우에는 점점 힘든 상황에 빠져. 한편 아케치는 포스를 써서 이마이즘에게서 정보를 캐내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하나사키가 학교를 나갈 시간이 되고 바로 교실을 떠나. 병원에서는 신문 중 코바야시가 우신면상이 과거 지하 채널에서 데이터를 훔쳤고 보안 시스템과 배수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또 이마이즈마가 수민면상이 시민 경찰들의 신뢰를 깨뜨리려 한다고 폭로하고 아케치는 배급 채널의 경찰들이 위험하다는 걸 빠르게 깨달아. 곧 나카무라 형사가 방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고 아케치는 막 나가려던 참이야. 몇 초 후 아케치는 배급 채널에 인질이 1명 이상 있다는 걸 밝혀내. 이어 하나사키는 경찰들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제한된 시간 안에 그들을 찾아 구출하는 새로운 목표를 받게 돼. 배수 채널로 가는 길에 하나사키는 카츠타를 만나 이노우에를 구해달라며 애원해. 카츠타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하고 배급 채널까지 바이크를 태워줘. 코바야시와 이노우에가 갇힌 밀폐 공간에서 이노우에는 코바야시에게 위에서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통해 탈출하라고 말해. 그리고 코바야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가 가짜라고 전하라고 덧붙여. 시간이 좀 지나 코바야시는 밀폐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이노우에는 도구를 써서 탈출을 시도해. 다리가 안 좋은 이노우에지만 힘과 인내심을 발휘해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물에 빠지지 않고 탈출해. 과거 회상에서 카츠타와 이노우에는 사건을 해결하다가 상황이 꼬이고 이노우에는 시민을 구하려다 다리 한쪽 기능을 잃어. 치료 후에도 다리가 낫지 않아 걷기 힘들었지. 그때 간호사들은 그의 상태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 과거 이노우에 다리 사건 이후 카츠타는 소년 탐정단을 그만두고 이노우에를 떠났어. 현재로 돌아와 하나사키는 배급 채널에 도착해 경찰들에게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하지 말라고 경고해 현장에 도착한 코바야시는 물에서 나와 숨을 고르고 있어. 몇 분 후 아케치도 현장에 도착하고 하나사키는 경찰들이 갇힌 동료들을 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또 하나사키는 가짜 지도에 대해 알리고 아케치는 이노우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이노우에가 좁은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카츠타가 딱 맞춰서 도착해 위에서부터 이노우에를 끌어낸다. 하나사키가 이노우에가 무사한 걸 확인하자 미니 스콧 드론들을 대거 투입해 분배 채널을 점검하고 가짜 지도를 업데이트한다. 몇 분 후 아케치가 바이크를 타고 출발하고 하나사키는 이노우에의 지시에 따라 실종된 인질칸다 경위를 찾으러 간다. 한편 나카무라 형사는 동료로부터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받는다. 알고 보니 20페이시스가 분배 채널에 갇힌 경찰관들에 대해 모든 언론에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다. 하지만 이노우에의 지시대로 따라가던 아케치는 바이크를 타고 20페이시스와 인질, 그리고 가면 쓴 두 남자를 만나는 지점에 도착한다. 20페이시스 위치에 도착한 지 몇 초 만에 하나사키가 인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20페이시스는 어느 인질라고 되묻는다. 그때 하나사키는 경찰관들이 익사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3페이시와 20페이시스가 그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 물에 잠가 죽이려 한 거다. 몇 분 후 20페이시스가 말한다. 3셋. 하나사키랑 아케치가 내 인질칸다. 경위를 데려가면 너희가 이기는 거여? 3일. 그 후 20페이시스는 스피드보트를 타고 도망가고 아케치와 하나사키는 바이크를 타고 쫓는다. 아케치는 물가 근처 인도에서 바이크를 몰며 20페이시스를 쫓으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코바야시가 물에 빠진다. 코바야시의 보호막 덕분에 가면 남자들이 탄 첫 번째 스피드보트가 코바야시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다 반으로 쪼개진다. 20페이시스가 이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사이 하나사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인질로 잡는다. 인질을 확보한 후 나카무라 형사는 기자들에게 수사관 아케치가 인질을 확보했다고 보고한다. 몇 분 후 20페이시스는 코바야시와 동료들을 아케치의 도구라고 하며 물을 이용해 현장을 탈출한다. 그 후 분배 채널에 갇혔던 경찰관들이 풀려나고
기자들이 이를 촬영해 대중에게 보도한다. 한편 카츠와타가 이노우에를 등에 업고 분배 채널 밖으로 나간다. 가는 길에 이노우에는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카츠타는 자신은 아케치 같은 형사가 되긴 힘들다며 나카무라처럼 경찰이 되고 싶다고 밝힌다. 3배지 그래서 동아리를 그만뒀다고. 다음날 아케치가 20페이시스의 부재를 확인하며 모든 수색은 실패로 끝난다. 같은 날 코바야시는 혼자서 간식들을 잔뜩 먹으며 하나사키에게 대식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며칠 후 하나사키가 코바야시가 마천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녹화하는데 몇 차례 시도해도 코바야시는 다친 기색 하나 없다. 자살 시도 후 코바야시는 하나사키와 함께 자신의 장소로 가고 하나사키는 그곳이 지저분하다며 놀린다. 그 후 하나사키가 코바야시에게 아케치 집에서 자라고 제안하지만 코바야시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동아리 다른 애들은 다 바쁘니까 하나사키는 할 일 없어서 코바야시랑 놀아야만 해. 그날 아침 하나사키는 의뢰인들한테서 6개 일감을 받고 이노우에한테 보고하는데 이노우에는 하나사키가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보여. 이노우에랑 통화 끝내기 전에 이노우에는 하나사키한테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만약 사고 치면 자신도 도움 못 준다며 경고해. 하나사키가 코바야시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죽음 아니면 죽을 방법을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날 아침 좀 지나 하나사키는 의뢰인 집에 도착해서 다음 임무가 뭔지 알게 돼. 알고 보니 의뢰인이 원하는 특정 꽃병을 더 구해오는 거라 하나사키는 코바야시랑 같이 그 임무 수행하러 출발해. 가는 길에 하나사키는 코바야시 데리고 노로의 아파트에 들르는데 노로는 갑자기 찾아온 하나사키 때문에 기분 별로인 듯해. 노로네 집에서 하나사키는 꽃병을 노로한테 건네서 최첨단 3D 프린터로 똑같이 복제해달라고 부탁해. 노로가 복제 작업 시작하자마자 코바야시한테 클럽 회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입력할 기기를 건네줘. 근데 코바야시는 생일 나이 같은 개인정보 전혀 기억 못하는 걸 노로가 알게 돼. 곧이어 하나사키는 코바야시랑 함께 꽃병 복제하는 동안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하러 노로네 집을 떠나 두 번째 임무 중에는 학교 친구 오도모에게 기기를 맡겨 수리시키기도 해. 잠시 후 기기가 수리되고 기능도 업그레이드돼서 하나사키는 학교 도서관에서 이노우에를 만나러 가. 이노우에랑 미팅 끝내고 나서 하나사키는 고쳐진 기기를 의뢰인한테 배달하러 식당으로 향해. 의뢰인이 기기 받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확인하는데 오도모가 추가한 기능 보고 깜짝 놀라서 당황해. 그 다음 하나사키는 복제한 꽃병과 원본을 의뢰인에게 배달하러 가. 근데 의뢰인 집에 도착하니까 의뢰인 엄마가 문 열고 나와서 딸이 꽃병 복제하려고 한 거에 빡쳐 있음. 첫 임무부터 계획대로 안 풀리고 다른 임무들도 실패해서 하나사키 의뢰인들 다 만족 못해. 코바야시가 몇몇 사건에 끼어들면서 그의 능력 때문에 하나사키 임무가 엉망이 돼. 그날 늦게 하나사키는 마지막 임무를 시작하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 조사를 하는 거야. 몇 분 후 하나사키가 감시하던 여자가 모퉁이에서 나타나서 목적지로 걸어가. 하나사키랑 코바야시는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여자를 계속 주시해. 여자가 차에 도착해서 안에 있는 남자랑 만나는 장면도 확인해. 그런데 하나사키가 다음 행동 계획을 설명하려 할 때 코바야시가 여자를 만나서 바람 피우냐고 묻는 바람에 임무가 망가지고 하나사키는 증거를 못 모음. 해질 무렵 마지막 임무가 꼬인 후에 하나사키랑 코바야시는 같이 걷는데 코바야시가 자신이 있으면 일이 잘 안 된다고 말해. 몇 분 후 하나사키는 한 소년이 드론을 공장에 박은 걸 보고 멈춰서 하나사키는 상황 파악 후 코바야시를 놔두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소년 드론을 찾으러 가. 공장 안에서 드론을 발견하지만 박 소년이 리모컨으로 드론 되찾으려 하면서 하나사키가 드론 잡기 힘들어해. 결국 일이 꼬여서 드론이 공장 용광로 쪽으로 굴러가. 그때 갑자기 코바야시가 나타나서 용광로에 빠지기 직전 드론을 낚아채. 드론 잡은 코바야시는 용광로에 빠지지만 그의 능력 덕분에 드론은 멀쩡해. 곧 하나사키랑 코바야시는 드론을 소년에게 돌려주고 공장을 떠나 가는 길에 하나사키는 코바야시가 용광로에 안 다쳐서 답답해하고 잠시 후 둘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코바야시도 흔쾌히 오케이해. 그날 저녁 코바야시가 아케치 집에 도착하자 아케치랑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놨음. 알고 보니 그 파티는 코바야시 생일을 축하하는 거라 이날을 그의 생일로 지정한 거야. 결국 코바야시는 새로 받은 편한 잠자리 선물에 미소 짓게 돼. 그날 밤 하나사키는 아케치 집에서 잠깐 자고 집에 가서 침대에 쓰러져 자고 코바야시는 새 자리에서 잠든다. 며칠 후 아케치는 집에서 뉴스 보는데 앵커가 이슈페이시스와 관련된 과거 사건들을 보도해 TV 보면서 아케치는 자신이 용병이던 시절을 회상해.
몇 초 후 아케치는 정신 차리고 형사 나카무라가 언제 출근하냐고 두드려 깨우. 과거 어느 때 한 여자가 골목길에서 남자들에게 습격당해. 그때 아케치가 딱 맞춰 도착해서 여자를 구해줘. 구한 후 아케치는 여자에게 자기소개하고 일으켜 세워줘. 현재로 돌아와서 아케치는 나카무라 형사랑 대화 중인데 과거 생각에 딴 생각하는 듯 집중 못해. 대화 중 나카무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아케치는 대답 안 하고 대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 과거에 아케치는 구한 여자와 술을 마시며 앉아있어. 여자는 아케치한테 자신들 만난 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 여자가 아케치한테 계속 눈 맞추는 걸 보니 호감 있는 것 같아. 곧 한 남자가 아케치한테 총 주면서 캔에 한 방 쏘라고 하지만 아케치는 망설이다가 쏴. 현재 하나사키는 집에서 아버지와 만나. 하나사키 아버지는 원칙과 가치관이 확실한 엄격한 분이야. 아버지와 대화 중에